안녕하세요. 부동산 이야기의 담비효과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 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되었어요. 2020년 7월 31일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새롭게 개정되었습니다. 먼저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세입자라면 누구나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일에 한해서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일의 요구로 인해 추가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일의 요구 2년 보장이 최대 4년을 하게 되는 것이 보장이 되는 것이 내용이 아니고 이래에 한하여 기존의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갱신 요구권을 임차인에게 부여한다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된 경우는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에 해당하지 않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확실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만 인정되거든요. 따라서 묵시적 갱신 등의 사유로 몇 년을 거주한 경우라도 현재의 임차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따라서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2년이 더 유지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 통보 후에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하는 부분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임차인에만 해당되고 임대인에게는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최초 계약을 했거나 종전 계약이 갱신되는 계약은 6개월 전부터 1개월이 아닌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어요. 아무래도 계약 만료 후에 2개월 정도의 기간은 이사할 집을 알아볼 수 있기는 너무 짧다는 판단에서 2개월로 연장되었다고 하네요. 이번엔 계약갱신 청구권의 행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문자나 이메일로도 가능하고 구두나 내용 증명 등의 어떤 방법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기간 내에 임대인에게 그 조건이 도달해야 한다는 것이죠. 도달주의 원칙에 따르는 거죠. 혹시 모를 나중에 임대인과의 분쟁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임대인에게 도달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 9가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기에서 8번의 계약갱신 거절 사유의 경우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 가능 여부는 임대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기존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한 경우에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에서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존 임대인이 임차인이 갱신 요구 거절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한 경우에는 갱신 요구를 한 후에 소유권 이전을 받았다면 매수인은 본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인이 본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청구 거절을 하고 임차인이 요구한 갱신 기간 동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해당 주택을 만약에 임대를 한 경우에 임대인은 갱신 거절로 인한 임차인의 입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에 대한 방법은 다음에 한번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율이 기존 차임액의 5% 범위 이내에 제한하여 임차인들의 임대료 급등 등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예요.
임대료의 제한은 기존 임대차 계약의 임대료를 증액한다거나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고요. 임대인과 임차인 당사자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 등을 통해서 이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증액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임대차 3법 중에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 포스팅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